네, 지금 재개발구역 조합원이신데 지금 조합원이 유주택자면 지금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재개발 조합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택 조합하고 지금 혼동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재개발 구역 내에 아까 그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조합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구역인데요. 지역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 그러니까 조합 설립일로부터 그 다음에 끝까지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아니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의 그러한 소유주로서 끝까지 입주할 때까지 그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지금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찬성을 해갖고 그 조합원이 되면은 당연히 조합 권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연에 나온 우리 시청자분은 본인이 재개발구역 조합원이신데 지금 지역주택 조합원의 그런 자격을 잘못 알고 지금 이런 질문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재개발 조합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연에서는 50제곱미터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그 조합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이 되려면 뭐 이런 토지나 주택 뭐 이런 거를 뭐 몇 개를 소유해야 된다, 뭐 면적은 얼마여야 된다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지자체마다 좀 틀린데요. 지금 지금 보시면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요. 조합원에 대한 자격에 대한 규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그것은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거기다가 조합원으로서 됐을 때에는 당연히 조합원으로서 권리가 인정되고요. 또한 조합원이 만약에 이걸 갖다 내가 건축물을 갖다 양도한다든지 내가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갖다 양도한다든지 했을 때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고요. 또한 분양을 받을 때 내가 분양을 갖다 받지 않다든지 아니면 분양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분양 계약 기간 내에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안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고요. 또한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걸 뭐 양도라든지 아니면 징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명부를 변경하고 지자체장에다 신고를 또 해야 되고요. 따라서 조합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조합원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명이 같이 돼 있는 하나에 여러 명이 돼 있을 때도 대표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약간 혼동을 하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네, 조합 설립일로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주택 규모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무주택자이거나 따라서 그 상태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입주일까지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은 조합 자격을 박탈하게 되고요. 또한 당청권이라든지 그러한 권리를 사게 되더라도 조합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만 언급을 해주시죠.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거나, 그다음에 노후 불량 주택들이 밀집돼 있어갖고 주거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구역이 정해지면은 그러면 보통은 추진위원회가 설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조합 설립 추진위가 결정이 돼서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75% 정도 됩니다. 동의와 그다음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동의가 있으면은 조합 설립 인가를 지자체장한테 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서 그러면은 건설회사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선정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를 이제 득하게 되는데요.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조합원, 그다음에 일반 분양군, 임대 아파트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지만은 내가 조합원들도 분양 신청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분양 신청을 해야지만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분양을 안 받겠다. 그다음 계약을 안 하겠다 했을 때는 그다음 청산 절차를 거쳐갖고 현금 청산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아니면은 수용 절차에 의해서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또 받아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조합원의 부담금 아니면은 내가 납부해야 될 거, 그다음에 줘야 될 것들 그런 게 다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게 됐을 때 관리처분 인가 났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철거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이 나서 그러면은 다 이제 이전 고시가 되고 청산을 걸쳐 갖고 재개발 조합이 뉴타운이 그래서 거기에 큰 아파트 단지나 상업시설들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나대지를 소유해서 이제 입주권은 확보한 상태인데 여기서 또 이제 아파트를 뭐 분양 신청을 받을 때 이제 분양을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조합원의 자격은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다음에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분양 절차에 의해서 분양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가족 중에 아까 뭐 1가구 2주택이 아닌 그 별도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아파트로서 청약 신청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지금 서울에서는 굉장히 뭐 예전에 어떤 부동산 침체기를 딛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경기권, 특히 이 수도권 서북부에 위치하는 이 일산과 파주에도 그런 재개발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요. 일산 뉴타운 지역이 일산역 바로 앞에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원당 쪽에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일몰제로 해갖고 퇴출이 됐고요. 지금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산 2구역의 뉴타운 사업을 해갖고요. 3만 5천 평 규모의 거기에 지금 세대수로 따졌을 때 좀 굉장히 큰 세대수가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주상복합의 아파트 단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 내용도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